인구 대비를 보니까 120, 30명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대법관을. 네. 그래서 그 법도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3일, 14일, 15일 한번 보고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제2의 반민특위라는 생각을 갖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죄를 통해서 네. 민족 정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싸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저한테 문자 좀 그만 보냈어요.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런 문자를 보내.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민주당이 자고 오면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하루 매불쇼가 쉬었습니다. 네. 어제 하루 휴방에 대한 질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쉴 때냐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장난스럽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주 이거 진지한 질책인데 너무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최소한 6월 3일까지는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들은 지금 쉬면서 이렇게 질책하는 것도 이거 재미는 있어, 솔직히 재미는 있습니다만 네.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이니까요. 네, 정말 근데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네. 이 사법부가 위헌위법하게 이재명 후보를 제거해서 내란 대행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불법적 사법 쿠데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주어진 권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사들을 탄핵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네네. 아니 판사들은 위헌 위법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국회는 주어진 권한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법관들을 탄핵한다. 네. 뭐가 문제야? 잘못이 도대체. 있으면 또 절차에 따라서 탄핵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정확한 여론 형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예. 여기저기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빨리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그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이건 아주 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5월 3일 날 시작된 건데 이 조희대의 사법농단 규탄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송 기록, 열람 방식과 열람 시간, 대법관들의 로그 전면 공개해라. 네. 그리고 전압 회부하는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국민한테 공개해라. 네. 그리고 국민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법농단 진상 규명해야 된다. 요건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바로 돌파합니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이틀 만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 서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100만 모으는 거 쉽지 않아. 진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차오르고 있다는 이틀 거죠. 만에 100만 명 돌파.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서명 운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국회 밖에 있을 때. 어렵죠? 이거 100만 명 이틀 만에 했다는 건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30년 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거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변호사여가지고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불가능해.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의 정서가 네.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막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00만의 서명 운동 뭐 어디다가 지금 쏟아낼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못 견디겠습니다. 저도 네. 네. 서울 고법 얘네들 진짜 네. 문제야. 더 문제죠. 진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판단으로 선거에 개입한다. 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이번에 하는 고법. 고법. 이번 네. 고법이 문제가 많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자, 5월 1일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죠. 예. 근데 5월 2일 서울 고법이 대단히 빠르게 형사 7부에 배당을 딱 시킵니다.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또 빠르게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을 해버려요. 예, 예. 당일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빠르게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당일에 다 한 거야 이놈아. 하루에. 그런데 소환장을 발송을 해놓고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 발송만 했잖아. 예, 예. 그런데 당일에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사람까지 보내. 사람까지. 그러니까 우편이 아니고 인편으로.
근데 한 사람만 보내면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자택을 관할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국회를 관할로 하는 서울 남부지법 이 둘 다 집행관에게 빨리 좀 나가주세요. 빨리 이재명한테 빨리 통보 좀 해주세요. 아무나 빨리 갔다 오라. 빨리.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와 하루에 그냥. 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서울고법은 이미 네.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따가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서울고법이 어떻게 하는지 12일까지 좀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 예, 그런데 저는 이미 서울고법이 어떻게 할지는 이미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드러났어. 솔직히 요건 MRI 다 찍었거든. 사실은 나도 CT까지 다 다 돌렸어. 찍었잖아. 내가 옛날에도 최상목이 얘 어떻게 할지 이미 다 나왔다. 서울고법 다 나왔는데 건강검진 끝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니 너무 재밌게 진행하셔가지고 아 제가 재미없어요 나 괴로워요. 발언할 내용을 계속 까먹는데 네.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그 회장 알죠? 네. 그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났고요. 9월 18일 날 비로소 고법으로 송부가 됩니다. 기록이. 한 달이나 걸려요 거의. 비교해 보세요 이번 사건하고. 그 다음에 첫 공판이 10월 25일 날. 와. 또 다시 한 달 넘게 이후에 잡힙니다. 네. 공판이 9차례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요. 어. 그래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2021년 1월 18일.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2019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21년 1월. 자, 우리 사건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와. 그러니까 번갯불에 재판 거먹는다는 얘기가 와. 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5월 1일 선고, 사건 기록이 다음 날, 송부, 그날, 배당, 기일 지정, 기일 와. 통보, 심지어 집행관 송달. 아니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용은 이렇게 해놓고 왜? 그리고 원세훈 얼마 전에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왜 이 대선 시기에 음.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대법원도 그랬고 파기환송심도 그랬고 과연 이게 따로 노는 걸까? 절대 아니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같이 한 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오해들을 계속 자초하느냐 이거죠. 오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의 어떤 행보나 태도들은 이미 나왔다. 그렇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춘 대응 절차들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행동하는 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게끔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봐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서울고등법원 재판 진행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무죄를 유죄로 만든 이 판국에서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이는 이 결과를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5월 15일이 어떤 날짜냐면요. 선거 운동 기간 21일에 해당되는 날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 116조 1항에 선거 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왜 이걸 헌법을 안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법관이 답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15일 날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전 그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12일까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12일로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6월 12일까지 5월 12일까지 예.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너네의 입장을 내라. 그렇죠. 라고 이제 시한을 둔 거예요. 예. 5월 12일까지. 그래야 이때 판단을 보고 예.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12일까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안 내놓는 게 법원의 입장이죠. 우리는 조이대와 한 배 타고 간다. 직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이죠. 탄핵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탄핵으로. 민주당 관계자예요? 아니, 관계자는 아닌데 국민인데.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도 뚜껑 열리잖아요. 난 지금 난 국민의 이거 못 선택권이 견뎌. 선택권이 이제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희대의 정치 개입입니다. 사법부에 그렇습니다. 의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용우 의원님.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은 그 선거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신분보장 조항에 따르면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할
때까지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 즉 체포 구속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해랑범이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선거 기간에는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어떤 이 투표할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그렇지. 충분하게 후보자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라. 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도 웬만하면 다 피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3일, 5월 15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5번의 재판이 이재명 후보 재판이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좀 그럼 짚고 갈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신기해. 법관들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네. 자,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야.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일정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월 13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이고요. 미친 나라야. 5월 15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 잡혀 있고 5월 20일 날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 5월 27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 6월 3일 대선 당일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까지 잡혀 이 있습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자, 이걸 보고 막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그 죄인이면 뭐 재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헌적입니다. 헌법 제 116조 1항 띄워주십시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가 헌법이야, 헌법.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인 거야, 이 모든 게. 그렇죠. 게다가 조이대의 파기환송이 실제로 지금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럼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매일 그거 입에 올리고 맞아요. 있잖아. 파기환송심 갖고 맞아요. 맨날 장난치잖아. 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법률 위반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아니 있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예요, 네, 탄핵 사유. 저기에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85조도 선거관여 금지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형사처벌 조항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네. 탄핵 소추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고발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저기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대입시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기에 김문수 대입해도 똑같죠. 맞죠. 저기 이준석 대입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만 저렇게 지금 가혹한 기준을 대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지금 대법에서 이렇게 졸속식으로 하면서 고법까지 졸속으로 가고 있는 게 윤석열도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재판 받으면서 본인 방어권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건 형사재판입니다. 더 고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까지 방해를 해버리고 형평을 다 무너뜨려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미친 나라야. 미친 거죠. 방금 저 스케줄에는 사실 윤석열 꽂아 넣어가지고 내란 사건 공판기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대응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아마 자기네들은 좀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지금 벌인 짓이 사법부 온 역사를 통틀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던져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수습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수습을 못 할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압도적인 유력 후보 대권 후보를 나는 선택하고 싶은데 네. 왜 선택권을 자기네들이 박탈하냐 네. 이거죠. 네. 박탈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그 선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을 벌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력 주자가 아니라도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면서 대법원은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그 자체가 편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영에 따라서. 신인규. 아니 원래 정상이었어?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난 미친다. 원래 신인규. 정상이었었는데 왜 이제 왔어? 멋있다, 진짜. 원래 정상이었어요, 원래. 아, 신인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또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현장에 또 나와 주셨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탄핵사 정청래입니다. 아. 다 탄핵시켜야 돼요. 아니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아, 잘못했으면 진짜 잘해야지. 심각한 문제라니까. 네. 아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야. 그렇죠. 아니 제가 뭐 우리 또 위원장님의 성격의 특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또 칭찬 같은 거 안 해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그 법사위원장님 네. 아 진짜 제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너무 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거 봐 고맙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내 보라고. 아, 조금만 겸손하면 더 해줄 텐데. 보라고 내 멈추게 돼 자꾸. 예. 아니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아 이거는 뭐 동의. 아, 예, 예. 아, 동의하지만 좀 보기는 좋지 않네요. 동의. 하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이 저를 칭찬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못 성격이에요. 기다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칭찬해 주세요. 예. 다 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응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 구태타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법 구태타를 무슨 뜻으로 쓰시냐? 나는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대통령 당선, 윤석열 복귀, 아, 진짜 끔찍하다. 사면 내지 석방 아. 이것을 나는 사법 구태타라고 정의하고 나는 사법 구태타라고 쓰고 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러시냐? 네.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일 얘기하지 마라. 20일 아. 얘기를 하는 것은 고법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고 절차를 갈 때 20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저지를 해야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까지 갈 때 20일 주냐 안 주냐 아, 그 얘기는 이 얘기 하지 마라. 예. 매불쇼는 왜냐? 한 번도 안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20일을 안 주고도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유효하냐 무효지. 뭐. 그 판결도 대법원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1차 저지선에서 뚫리면 안 된다. 그렇죠. 아 네. 좋다. 아, 맞다, 아니, 그러니까 맞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 맞습니다만 민주당 국회가 진짜 단일 대우로 예. 조금의 흐트럼 없이 정말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12일 날부터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최욱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헌법 116조, 공직선거법 11조를 얘기하시네요. 네. 제가 다 준비해놨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헌법 공부, 네, 제가 올려놨잖아요. 공직선거법 이걸 공부하게 하는데 네, 12일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모든 공판은 6월 3일 이후로 미뤄라.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 절차에 탄핵이다. 들어가겠다. 법사위원장님 진짜 나 미친다 진짜 법사위원장님.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판 받으러 가는 거는 위헌적 행위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3일, 14일, 15일 한번 보고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기 절대 나가면 전에 안 돼.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아.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공격 아닙니다. 공격 아닙니다. 단어 조심해 주시고요. 공적인 경로 이것을 공격이라고 합니다. 애드립이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순발력이야. 그냥 윤석열 같은 경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경로. 공격. 와, 이거 순발력. 그러니까 공적으로 분노하고 화내자. 아니 순발력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나도 안 질라고. 하나도 안 질라고. 아이고. 저 이겨서 뭐 하실라고. 아니 저보고 한때 무슨 공갈을 치냐 뭐 이러는데 공갈은 공익적 일갈 이런 뜻. 그리고 저보고 막말한다고 엄청 공격했어요. 조선일보 이런 데서.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말을 할 뿐입니다. 저러니 송석죽 같은 사람이 꼼짝 못하지. 미쳐. 미친다고. 유상범 미친다고. 꼼짝 못하지. 네.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하지 마세요 그럼. 그 법사위원장 네. 그거 어떻게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의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면 일단 100만인 서명을 갖고 와라. 그럼 그때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법사위원장직 임기가 언제까지죠? 5월 말까지입니다. 이번 주 5월 말. 5월 말로 끝나요? 5월 말. 5월 말까지가 공식 임기인데 대선 기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미뤄졌어요.
그게 6월 13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한테 사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은 벌었고요.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돼요. 신임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의결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네. 그러면 일주일 또 생명이 연장됩니다. 요즘 그 본인 거 계산하고 다니세요? 지금 다 요즘 날짜 진짜 중요한 일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본인 임기를 그 본인 거 계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20일 계산할 것도 없고 1차에서 끝내면 되고 내 거는 저 13일 벌어. 자, 근데 7일. 이걸 제가 왜 계산했느냐? 그러면 한 20일 정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고법에서 저지하는 건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6월 4일 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인선해야 될 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됩니다. 예. 6월 4일 0시가 지나면 바로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해야 됩니다. 2, 3일 안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내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재판이 중지된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대법관 증원, 우리 지금 증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 극소수더라고. 독일은 300명 정도 된대요. 인구 대비를 보니까 120~130명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 대한민국 대법관을. 네. 그래서 그 법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대법원 재판 헌법소원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지금 3심제잖아요. 네. 근데 천대엽 그 법원 법원행정처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법관들은 무오류 신이냐?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위헌적 판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강력한 법을 정청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임기 중에 이건 처리하고 가고 싶다. 대단하시네. 야, 헌법 그 대법관 늘리는 건 진짜 꼭 했으면 좋겠네 진짜. 그게 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계획적인 삶. 그 대법관 늘리는 문제도 그 법률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사안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법을 개정.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구인으로 한다.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사항인데 네. 대법관은 법원 조직법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 당장 네. 조의대 등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는 뭐 어떤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매불쇼를 나오면서 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어젯밤에. 네.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네. 사법 쿠데타 그렇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그렇지. 가칭 요 청문회를 실시 계획서를 내일 결정하겠다. 결정하겠다고요? 내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후에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월 14일 날 할 수 있고요. 5월 14일이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희대 내란 특검법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 법사위원에게 제가 지시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특검, 청문회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네. 아니 저들은 위법적으로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권한 내에 있는 걸 행사하겠다는데 예. 그거를 왜 뭐라고 하냐고. 그리고 역풍은 없다. 역풍 없어요. 역풍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내란 네.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12.3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지금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을 또 법원이 재판하게 만들면 그렇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음. 알박기 인사 다 원천 무효시키는 거. 네. 거기다가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은 또 별도의 이런 재판부나 이런 걸 만드는 법안까지도 네.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분 한번 누구예요? 저 보수의 종말. 신인규 우리 편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편 같네. 아니 근데 내란 특별법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 우리 같이. 편이라는 것은 내란 종식을 원하는 사람이냐. 내란 종식을 헌법 원하는 수호 세력. 민주주의 편이냐, 그렇죠. 헌법수 편이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탁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소 이걸 설치하려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이 깃발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수호도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제2의 반민특위라는 생각을 갖고 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죄를 통해서 네. 민족 정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 보복과 복수가 아니야. 아니야. 이걸 하지 않으면 네. 또 당해요 또. 아니 또 당.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국가 사범은 정말 준엄하게 그렇죠.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네.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의 기소가 되면 그걸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재판하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재판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법부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네. 아니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한강공원 산책하고 다니고 계산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거는 막아내야지. 네. 이 싸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위원장님, 근데 지금 네.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건이 지기현 부장한테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이번에 안 그 되나요? 추가 기소된 건도 네. 지기현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에 나오면 단골 메뉴 답변이 행정처에서 그건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 배당이다 뭐 이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사가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그걸 입증해 보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입증을 어떻게 내일 해요? 또 따지겠습니다. 아, 그렇지. 시원하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아 일단 해결하고 칭찬해 아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부탁하고 오세요. 참지 마세요. 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병 아니 나요. 아니야.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오시라고. 그때까지 참아. 아니 지금까지 네. 해결한 게 몇 개인데 아니 지금 진짜 중요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걸 해결하고 오시라고. 자 지금 그래서 걸. 어쨌든 입장과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2.3 내란이 설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지기현 판사위에서 윤석열 내란 속의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유, 진짜.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설마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기 사람 때문에 나는 잡았어. 설마부터 잡겠다. 네. 설마부터 잡겠다. 네. 와, 이거 장난 잘하시네. 설마 하지 마라. 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은 네.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확확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목에 칼로 찌른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목에 칼이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 맞아요. 왜? 선거에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의를 기대하거나 설마 하면서 방심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조희대가 선거에 완벽하게 지금 뛰어들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영향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역풍이 좀 불고 오히려 역풍 있죠. 불고 있죠. 네.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네. 하지만 영향을 주려고 했고 영향을 끼치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거죠.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네. 우리 의원님의 보좌관님이 지금 눈물로 네. 후원 계좌 자막 좀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띄울까요? 띄우지 마세요. 어. 지금은 후원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해결하고 오세요. 야. 와, 야, 뭐가 이렇게 멋있어? 아니 지금 다들 군자금이 필요한데 어? 후원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군자금이 필요하대. 와, 아니 우리 보좌관님이 그러면 의원님이 후원금을 채워 두던가 뭐 이렇게 지금 아니 저에게 후원금을 보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군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 너무 멋있는데. 멋있는 거야. 지금 보좌관님 표정은 너무 안 좋아. 오열 거의 아니, 근데 지금 오열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좌관들이 저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뭐 해놨잖아요. 예. 잠깐 미쳤거든요. 몇 네, 초?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천만 원인가 순간. 그 3천만 잠깐. 원인가? 그 잠깐. 그 순간에 야, 왜 띄웠어? 엄청 들어온 거예요. 2초 뛰었어. 2초. 잠깐 띄웠다 끊어. 빨리 꺼.
아니 그래서 야 매불쇼가 뉴스공장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 다른 거랑 비교하세요. 김어준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미 너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확실히 확인했고. 그러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저한테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러고 문자를 보내. 아 진짜. 아니 계속 뭐가 울리면 무슨 당에서 급한 일이 있나 예, 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왜냐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문자 보면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건 좀 너무 새벽 3-4시. 좀 너무 하시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재밌으라고 먹방 올리거든요 밤이 넘어가면 회 끓이는 게 막 달리면 제가 얼른 지우거든요 예. 근데 열심히 먹고 체력을 자고. 키워서 힘있게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 네. 청문회도 할 수 없고 법사위 진행하는데도 해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저에게 수면권을 좀 보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해결하고 주무세요. 어떤 걸 해결해요? 아니, 그 저 5월 12일 네. 그 시한 그때까지 줬잖아요. 잠을 자지 말라고? 아니 그거는 알아서 이제 조율하시고 그거는 확실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도록 예, 서울고등법원 재판 서울 진행되지 고등법원에서 않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략 계획- 방향이라면 계획이 있어, 네네. 계획이 있어.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술 구체적인 전투는 언제 어느 시기에 기습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근데 기습적으로 할 건데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왜 공개 안 하냐고 또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건 아니죠. 안 좀 되지. 자제해 주시기 그건 바랍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는 딱 정확한데 민주당도 권한 범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야 돼.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서울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도 야 이거 좀 움찔움찔하지. 하지만 디테일한 전술은 공개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 1cm도. 와.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면 민주당이 혹시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절대 버려. 아니다. 그것은 두 절대 자로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판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의지가 딱 표명돼.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10명 전원 다 탄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런 경우 고려하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해.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고 그렇지.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민주당이 자고우면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